이제 두 분, 이제 진짜 마지막 토론입니다. 이번에 시간은 7분이고요. 첫 번째 마스 토론과 마찬가지로 주제 제한 없이 자유 토론입니다. 이번엔 먼저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마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장동혁 후보께서는 지금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은 다 좀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지금 107명 아닙니까? 107명인데 이 107명이 100명 이하로 무너지면은 이재명 독재 정권은 반드시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에 나선다고 보는데, 이 개헌 저지선을 막으려면은 우리 당이 지금 107석도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장동혁 후보께서는 무너져도 괜찮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투표에서 막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국민투표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요, 과거에 국민투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부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투표하면 다 통과돼요. 그래서 국민투표는 사실 확실하게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기보다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인데, 이런 위험한 말씀을 막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7명을 다 안고 가면 개헌 저지선이 지켜질 거다, 개헌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8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100명이 안 돼서 12명이 결국은 탄핵에 찬성해서 탄핵을 막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107명이 하나로 뭉쳐서 개헌 저지선을 지켜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계속해서 당의 방향과 달리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는 개헌 저지선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지금 제대로 잘 안 지켜진다, 그럼 잘라내자. 뭐 안 잘라내는데 왜 자꾸 그럼 잘라내자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국민의힘의 107석은 정말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석 같은 존재들이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런 면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의석 하나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생각 안 하고 뭐 107석 있어도 108석 있어도 다 무너져 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발상이야말로 허무주의 아니냐 이죠. 저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장밋빛 전망을 하시면서 107명이 있으면 개헌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요. 오늘 또 안철수 후보를 점심 때 만나셔서 도와달라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셨지만, 안철수 의원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된다, 오히려 통합을 위해서 탄핵을 옹호하는 세력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오히려 탄핵 반대 세력이 나가서 따로 당을 차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답변만 듣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은 그런 이야기,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설득하고 좀 들어보죠. 설득하고 같이 간다고 하지만 탄핵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없는 분들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답을 좀 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 한마디도 그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안철수 후보를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지금 기사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에게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 회동이 아니다, 단지 우리 당이 혁신해야 하고 윤 전 대통령 계엄 옹호와 절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만났다, 그래서 당을 따로 타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할 게 있었어요. 좀 저한테 필요하시다면 장동혁 후보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발언하시면 돼요. 이거 공개 방송에 나와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은 그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기는 공천을 하는 것이 다음 공천에 제일 중요하다. 무조건 공천의 성공 여부는 그 선거에서 이겼냐 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동혁 후보께서는 지금 전번에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 하셨죠.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하셨죠. 또 사무총장도 하셨죠. 네네.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공천을 주도하셨다고 보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도했는데 그 선거에서는 뭐 졌습니다. 예, 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 경험과 그때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때는 뭐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했지만
기준은 있었지만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3분의 1쪽짜리 시스템 공천이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대로 일하는 분들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우선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무슨 시스템이냐고. 그래서 김상욱 우리 국회의원, 울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탄핵 이 과정에서 해가지고 저쪽 민주당으로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스템 공천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천을 해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천막 당사하고 이럴 때 아주 어려울 때 그때 공천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우리 당에서 가장 성공한 공천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성공한 공천을 한 거고, 우리 장동훈 후보는 공천이 가장 실패했는데 어떻게 당대표가 돼가지고 공천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선거 패배에 대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김문수 후보는 대선 패배 원인을 외부에 두셨지만 저는 제가 공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것도 총선 패배의 한 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당대표가 된다면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당시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천이 제대로 더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더 잘 되지 못해서 총선 패배의 한 원인이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치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많이 오래 했고, 또 장동훈 후보는 이제 불과 한 3년 좀 넘었는데요. 그래서 공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그 성과 자체가 있는 그런 행정을 하든지 국회를 하든지 어느 부분에서 간에 정당을 운영하든지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역할을 했는데, 무조건 당신은 안 맞으니까 당신이 이제 미래가 없지 않느냐, 물러가라, 그만 원해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펼 때는 조금 이렇게 하면 숙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본데 어떻습니까? 제가 원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190석 가까운 거대 여당 그리고 또 여당과 함께하는 야당들과 싸워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원내가 구심점이 되는 게 싸움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 마지막 마스토론의 진짜 마지막 순서는 장동혁 후보가 주도권을 쥐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통합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오늘 안철수 후보를 만났지만 의견에 있어서 큰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조경태 후보도 계속해서 토론회 내내 설득하려고 했지만 의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개헌 저지선이라는 것을 볼모로 해서 107석이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당을 계속 분열로 이끌 것이고 우리 당의 결국은 분열의 씨앗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 저지선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하나의 볼모인데 결국은 우리 당의 어떤 당론을 정했을 때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의원님들이 10명, 20명이 된다면 그 107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참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아까 안철수 후보하고 만나가지고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건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주 서로 정말 의기투합하고 이러는데 또 아주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정도 되면은 전화 또는 안철수 후보한테 물어봐야죠. 그냥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그냥 여기 공개 토론에서 당신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다음에 언론도 개헌 언론도 예. 안철수 후보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언론에서 보도된 거에 대해서 말씀 제가 드렸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제 주도권 토론에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토론 시간이니까요. 그런 대화는 없었고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사실이 안 맞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그러면 어떤 대화고 그러면 어느 부분이 틀렸고 사실 그런 대화는 없었고 그래, 그거는- 사실 이런 대화가 오가서 분위기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일이지. 예. 그다음 저는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래. 왜 기사를 인용해서 나한테 질문을 하고 예를 들면 마치 그게 기사를 인용한 것이 후보님과 토론하면서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 후보님 그리고 예.
정치 오래 하신 거 알고 국회의원 3번 하셨고 도지사 2번 하셨고 장관도 지내셨고 대선 후보도 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당대표가 돼서 지금 우리 이 당의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국회의원 3선하고 도지사하고 장관하고 대선 후보까지 됐는데 당신이 나보다 뭐가 잘난 게 있어서 나를 그렇게 당신이 어디 지금 빳빳하게 고개 쳐들고 나보다 더 나은 당대표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저는 맞지 않습니다. 않다고 그것도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아니 그런 취지로 저는 들린다는 아니, 그리고 더군다나 시청자가 보고 지금 계시는데 그게 예. 예를 들면 예. 본회의장에서 예. 예를 들면 예결위장에서 본회의장인가요? 네. 서영교 의원이 다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안 일어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 방송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새카맣게 후배인 서영교 의원이 국회의원 3번하고 도지사하고 했던 장관까지 하고 있는 나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일어서라 그래서 내가 일어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또 왜곡이에요. 왜곡이 아니라 저는 왜곡이죠. 언론에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저는 그대로 부당하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은 일어서라는 말이 부당하기 때문에 안 일어났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부당했냐에 관해서 예. 서영교 의원이 사실 버릇없이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예. 아무리 보십시오. 국무위원에게 일어나서 그다음에 사과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다. 버릇없는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개헌 그러니까 저지. 예. 아무리 오래 하셨고 다 좋습니다. 그게 제가 그런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노하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하셨다는 것도 알고 제 발언 시간도 좀 이미 주셔야지. 대선 때도 충분히 도지사 하면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우리는 지금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어떤 후보가 미래로 나아가는 게 더 그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그냥 과거가 아니라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과거입니까? 아니, 과거에 하셨던 일이지 GTX 않습니까? 제가 하는데 아니, GTX가 후보님, 과거입니까? 후보님. GTX는 현재고 미래입니다. 삼성전자 아니, 평택 공장이 이미 하셨던 현재고 일이지 미래지. 그게 왜 과거입니까? 그리고 경기도에 지금 판교 신도시다. 그게 미래지. 그게 왜 과거입니까? 자, 후보님, 판교 신도시도 후보님, 제가 개발했어요. 30초 판교 드렸으니까요. 신도시가 과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그게 않습니까? 미래입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후보가 당을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원들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지 내가 여지껏 정치를 훨씬 더 많이 해왔는데 당신이 무슨 뭐 미래 아니,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저를 국회를 모르는 것으로 말하기 제가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이야기합니다.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아니 것은 제가 언제 국회를 모른다. 그러니까 원내가 해야 좋다는데 지금은 그러면- 원내 당대표가 그게 원내에서 한동훈 대표나 또는 저 황교안 대표를 보고 말한다. 그분들은 국회의원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원외지만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는 개헌 저지선을 볼모로 후보님 해서 한다는 제가 거예요. 충분히 답변 기회를 드린 것 같고요. 예. 자꾸 왜곡하시면 안 되는 게 왜곡은 아니 장 후보가 왜곡을 하는 아니 거예요. 제가 왜곡한 게 제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지금은 원내에 있는 당 대표가 원내에서 원활히 소통하면서 전략을 짜고 싸우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외부 세력과 합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제가 국회의원을 안 하셨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 경험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원내에 있으면서 원내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잘 싸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겠냐는 걸 말씀드렸고 아니라면 그냥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내가 3번이나 했는데 당신보다 경험이 많은데 경험도 적은 사람이 어디 나한테 그런 질문할 수 있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저는 그건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도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나 또 한동훈 대표 같이 또 이준석 대표 같이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던 저는 사람들 그분들이 갖다가 비교를 저는 그렇게 그분들이 하시니까 국회의원을 하지 제가 않- 드린 말씀이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후보님 저는 그분들이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원외 당대표로서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분들의 여러 경험이나 그동안의 여러 경력으로 본다면 저는 그분들을 너무 깎아내리는 평가라고 생각을 아니, 하고요. 아까 본인이 다른 여러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 결과가 후보 나온 본인이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황교안, 위기 상황이 한동훈 지금과 똑같으니 아니, 결국은 원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것입니다. 본인이 말씀한 걸 또 저보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두 분 3번의 마스터론을 쭉 진행했는데 지금 숨 한 번 고르실까요? 심호흡 한 번 하시고 예.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하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